자, 요게 두 개 메소드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이 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 두 개 메소드 시작과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청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서블릿으로 오거나 HTML로 가거나. HTML로 가면은 그냥 HTML 문서 만들어져 있는 거 주면 되고요. 서블릿으로 오면은 두 개 메소드를 호출해서 시작과 끝이 딱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끝나는 순간이 이제 요청에 대한 처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끝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을 이걸로 줘서 응답을 하거나 아니면 이 두 개 메소드에 정의된 내용으로 시작과 끝 딱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기능이. 이게 끝나면은 응답을 한 거예요. 서버는 할 일 다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청이 있으면은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해준다. 자, 그럼 우리가 JSP라는 게 있었죠? 한 가지 더. 여기 JSP라고 있습니다. 자, HTML은 아니고요. 그죠? 서블릿도 아니에요. JSP라는 파일입니다. 자, 근데 JSP는 제가 서블릿의 그냥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요. JSP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가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내부적으로는 서블릿을 처리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청, 응답. 여기 한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이제 또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요청과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라고 할게요. 자, 한 사이클, 한 요청과 응답 사이클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시 이게 이제 서블릿이 만들어지고 제가 두 개 메서드를 실행을 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도 막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한 사이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변수에 저장하든 배열에 저장하든 객체에 저장하든. 그렇죠? 자, 그래서 한 사이클 요청과 응답을 하기 위해서 요청에서부터 응답까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데이터 저장소라고 하죠. 자, 이 데이터 저장소는 뭐다? 이 한 사이클을 이 요청과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싹 모아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필요한 것들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URI 정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필요한 DB 데이터라든지 뭐 인코딩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쿼리 스트링 정보라든지 요청 그리고 응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어디에 모아놓냐면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데이터 저장소에.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저장소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 이해되셨죠? 자, 이 저장소는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한 요청, 그러니까 한 사이클. 요청이 되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요청과 한 응답에 대한 일을 처리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라고 두 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장소 이름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리퀘스트 셋 어트리뷰트 하죠. 이게 뭐냐면 이 저장소에다가 내가 데이터 하나 여기다 넣겠다니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데이터를 잠깐 보관을 해야 돼.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배열에 만들어서 보관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 저장소 이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는 저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이 서블릿, 그러니까 톰캣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넣어주죠, 이렇게. 이 두 개를 호출하는 주체가 톰캣이거든요. 웹서버. 그래서 만들어서 넣어줘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미리 만들어서 넣어주고 나머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네가 넣어서 써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보세요. 이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들이에요? 한 사이클에 대한 데이터들이죠. 그죠? 요청 1이 있고 요청 2가 있어요. 당연히 요청 1에 대한 내용과 요청 2에 대한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필요한 데이터도 다를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요청 1 때 사용하던 것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요청 2가 쓸 때 계속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면 공간이 점점 많이 찰 거 아니에요. 그죠? 성능상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요청 하나가 한 사이클이라고 했죠. 요청하고 응답하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한 사이클이. 그래서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이 끝나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저장소의 유효 범위가 하나의 요청과 응답, 결론적으로 두 개의 메소드가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JSP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JSP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얘는 내장 객체를 리퀘스트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거 역시 서블릿에서 가지고 있는 리퀘스트랑 동일한 거예요.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그래서 set attribute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10 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죠. 이 저장소 리퀘스트에 10이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언제까지 저장되어 있냐면 이게 싹 JSP가 출력해서 끝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장소다.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는 저장소인데 한 사이클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한 요청에 대한 응답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능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죠? 자,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 볼게요. 요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거 있어요. 요청하기라고 돼 있죠. 자, 요청을 하면은 새로운 요청이잖아요. 말 그대로 새로운 요청이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요청이니까 이 요청에 대한 뭐가 할당이 돼요? 새로운 리퀘스트가 할당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요거를 좀 내려볼게요. 아이고. 자, 여기가 요청 1이 있습니다. 그림판이라서 글씨가 조금 더러운데 좀 감안을 해주세요. 자, 요청이 있어요. 그럼 이 요청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놓기 위해서 리퀘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저장소가. 그래서 만약에 이 요청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막 처리를 하다가 데이터를 1, 2, 3 해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 새로운 요청을 해요. 그러면 리퀘스트가 새로 만들어지겠죠. 이 요청에 대한 리퀘스트가 새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저장한 것들이 새로운 요청을 할 때는 찾을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리퀘스트 디스패처는 뭐냐면 1번 요청에서 작업했던 이 리퀘스트 저장소 내역을 새로운 요청할 때 새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 요게 이제 이 포워드 이렇게 둘 다 넘기죠. 작업했던 내용을 초기화하지 않고 새로운 요청을 할 때 그대로 이걸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면 서블릿에서 한번 거쳐서 두 개씩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응답을 해버리고 끝나는 건데 응답을 여기서 하지 않고 어디까지? JSP로 유임을 하죠.
DST 보시면은 뭐 list2라든지 list.jsp에 JSP로 다시 넘겨버리잖아요. 새로운 요청으로. 그죠? 자, 그래서 요청일을 서블릿이 처리를 했다가 작업을 하고 요거를 새로운 요청하면서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리퀘스트를 새로운 걸 안 쓰고 기존에 서블릿이 넘겨준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JSP잖아요. JSP 대한 요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여기서 우리가 DST 해가지고 여기로 새로운 요청을 보낸 거잖아요. JSP로. JSP로 새로운 요청 보낸 거죠. 자, 그럼 이제 JSP에서 여기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용을 하시려면은 request.get attribute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저장, 서블릿이 저장해 놨던 걸 JSP에서 쓸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꺼내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JSTL을 쓰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되겠다. JSTL 쓰잖아요. 그죠? JSTL은 EL 표현이라는 것과 같이 쓰입니다. 그죠? EL 표현. 자, 이 EL 표현은 말 그대로 이 표현을 이렇게 꺽쇠 해가지고 이거 하면 더러우니까 이걸 안 쓰고 싶어서 EL 표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바로 만들어진 이 변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낫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꺽쇠에서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리퀘스트에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저장하시면 리퀘스트 저장소 저장되지 않고요. 페이지라는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다른 저장소에 저장되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얘가 안 나오죠. 어제도 봤지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자, 왜 안 나오냐면 이 EL 표현은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저장소에 있는 거를 갖다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리퀘스트 저장소 아니고 페이지 저장소에 저장된 거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로 나왔습니까?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 리퀘스트 set attribute에서 여기다 넣으면 10 요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가져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EL 표현이라는 걸 써서 어떤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변수의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변수는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안에 있는 set attribute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야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가져왔는데 이게 일반적인 num이면은 기본 타입이죠. 뭔가 더 생각할 게 없이 바로 10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아티클이에요. 자, 이렇게 아티클이에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get id 또는 get title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가져올 수 있잖아요. 다 get id, get title로 가져야 되죠. 프라이빗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EL 표현을 했을 때 얘가 일반 타입이 아니라 객체 타입이다. 지금 A 객체 타입이죠. 이렇게 하면 안 나오니까 저장을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만 가져오면 그냥 객체만 가져오는 거고 객체 안에 있는 id 값이나 타이틀 값을 가져오려면 .get id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EL 표현에서는 요 get을 상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생략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소문자로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는 그 아티클 DTO에 만든 변수명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제. 자,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EL 표현으로 쓰실 때는 반드시 리퀘스트에 저장해서 쓰시라 라는 거 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요청이 JSP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 다른 서블릿한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작업을 다 하고 이 저장소를 새로운 요청을 할 때 새로 만들지 않고 이거 그대로 쓰겠다. 딱 이런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서블릿 하나 새로 만들고 여기다가 보내볼게요. 뭐라고 할까요? 디스패처 테스트 라고 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다 지울 거고요. 자, 요것도 너무 기니까 테스트라고만 할 거예요. 자, 요 테스트 서블릿이 URL로 호출이 되면 이 두 개 메시지 호출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리퀘스트 안에 있는 값을 꺼내다 쓸게요. 어트리뷰트 여기도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받을게요. 자, 그럼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리퀘스트에 이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으로 저장된다 그랬죠. 그래서 꺼내올 때도 오브젝트 타입으로 꺼내오거든요. 상위 타입이 하위 타입으로 모습 바꾸는 거 안 된다 그랬죠. 자동으로 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수동 형변을 해야 된다 그랬고. 자, 해서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시스템 이걸로 할게요. 자, 됐죠? 제가 이제 이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리퀘스트에 저장한 다음에 여기다 넘길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여기는 좀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테스트 서블 아니다. 테스트 컨트롤러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가 아까 뭐였죠? 테스트였죠? 그리고 테스트 메시지 문자열을 하나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문자를 저장해도 되고 숫자를 저장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레이 리스트를 저장해도 되고요. 뭘 저장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오브젝트 타입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자, 문자열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요 리퀘스트, 이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문자열이 저장된 요 리퀘스트를 요 서블릿에 넘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2번은 JSP 목적지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JSP로 보내는 게 아니죠? 서블릿으로 보낼 거니까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자, 이 슬래시 하면은 여기까지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테스트 이렇게 치면 이게 테스트 서블릿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가 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jsp 없죠? 그러면은 요걸로 인식하고 이 두 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넘기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최초로 요청을 받았는데 작업 좀 하다가 끝내지 않고 또 새로운 녀석한테 요청을 넘기는 거예요. 새로운 놈이 마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넘겼죠. 포워드까지 해야 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우리가 작업했던 저장소가 여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여기로 받아서 나오면 여기에 테스트 메시지입니다가 출력되겠죠.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안 뜨네. 자, 잠시만요.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디버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요거 뭔 내용인지는 이해되셨죠? 다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저장소 개념, 그리고 요 EL 표현, 요거는 리퀘스트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보시고, get 메서드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변수명을 이용하시면 된다 라고 마무리 정리하고요. 자, 요 내용은 잠깐 패스할게요. 잠깐. 그래서 제가 처리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요거 다시 돌아와서 아티클 액션 리스트.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게시판 만들던 거 CRUD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시면은 글쓰기를 할 때 우리가 여기다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죠. 인서트 하고, 그죠? 그리고 타이틀은 AAA, 바디는 BBBB. 자, 이렇게 하면 작성하면 되겠죠. 하나 더, MID는 이렇게 했었죠. 자, 해서 엔터 치면은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잘 추가가 됐죠? 자,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이버 카페를 또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자, 보시면은 글쓰기 할 때 우리가 뭐 여기다 이렇게 적어서 글쓰기 하진 않죠, 보통. 글쓰기 딱 하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창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등록 딱 누르면 글쓰기가 끝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자, 다시 우리 거 돌아와서 자,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글쓰기 버튼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글쓰기 딱 버튼 누르면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렇게 만들려면은 여기 리스트 쪽에서 자, A 태그 기억나시죠? A 태그. 자, A 태그가 하는 역할이 요 URL 창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 값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했죠. 링크 딱 누르면 요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링크를 딱 눌렀을 때 추가가 돼야 돼요. 요걸로 바뀌면 되죠, 요걸로. 그죠? 제가 이거 링크 딱 눌렀을 때 다시 리스트로 돌아올게요. 요거 복사를 해놓고 제가 여기다가 리스트로 쳐볼게요. 이게 리스트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딱 눌렀을 때 바뀌시는 거 보이나요? URL 창 내용이 바뀌죠. 왜 이렇게 바뀌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면 됩니까? 눌렀을 때 이렇게 바뀌면 되죠. 그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글쓰기. 자, 됐죠?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글쓰기로 바뀌었죠? 누르면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다시 리스트로 가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누르면 그리고 다시 리스트 가보면 또 추가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능을 만들고 해당 기능에 대한 URL을 잘 정의를 해 놓으셨죠. 그러면 이 링크로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A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페이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URL 변경하는 거예요. URL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능들을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거는 수정, 삭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이거 되는 거를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업데이트 할 때 우리가 넘기는 게 뭐였습니까? 아이디랑 1번 게시물을 새로운 제목 CCCC 새로운 내용 DDDD로 바꿀게요. 자, 뭐 된 겁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 리스트. 일단 요거 저장하시고요. 요거 실행된 거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CCC 바뀌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아이디를 2로 바꿔볼게요. 자, 이제 자, 여기서 수정 누르면 뭔가가 진행이 될 거고요. 리스트 다시 보면 여기가 CCCC로 바뀌었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수정 누르고요.
다시 리스트로 돌아가면 바뀌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여기 딜리트도 한번 해볼게요. 딜리트 했을 때는 우리 아이디가 하나 이렇게 딱 넘기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1번 삭제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기면 안 되고 %로 넘겨야죠. 요거는 딜리트. 자, 됐죠? 다시 요거 좀 저장을 해놓고요. 자, 다시 리스트로 돌아가 보면 1번 사라져 있죠. 똑같이 요거를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1 대신 제가 또 2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럼 그대로 요걸로 바뀌면서 2번이 삭제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요 삭제 누르면 요거 2번 삭제될 거예요. 삭제 누르고 자, 요거 다시 리스트로 돌리면 삭제돼 있죠. 자, 근데 이게 보시면 수정 삭제할 때마다 자, 다시 글쓰기 해볼게요. 다시 글 쓰면은 딱 하고 페이지가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일단 어디로 가게 하고 싶냐면 등록되자마자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다시 리스트로 가고 싶죠. 추가가 되긴 됐는데 계속 여기에 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를 통해서 글쓰기 아티클 여기로 가죠. 자, 여기 그죠? 요 서블릿으로 와서 이게 처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이렇게 데스트라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스트가 뭐 이러면은 뭐 여기로 가고 뭐 이러면은 여기로 가고 이런 게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하고 나면 어디로 가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리스트로 가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데스트를 리스트로 고정해 놓으세요. list.jsp 자, 그러면은 이거 뭐 리스트를 하든 인서트를 하든 업데이트를 하든 자, LG는 잠깐 빼겠습니다. 무조건 리스트로 가겠죠. 일 처리 다 하고 나면.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인서트를 했어요. 그럼 추가를 하고 나서 추가가 된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가된 결과를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가져야 되죠. DB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리퀘스트에 집어넣는 거는 이거 우리가 추가하기 전 DB가 바뀌기 전인 거고 인서트라든지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DB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리퀘스트 넘겼을 때 바뀐 게 적용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리퀘스트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 데이터였죠? 자, 여기에 이거 다시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DB가 바뀐 게 적용이 된 내용을 다시 가져와서 마이데이터로 바꾸고요. 그걸 이 리스트에 보내니까 그걸 바탕으로 얘가 출력을 하겠죠. 자, 해서 해볼게요. 재시작하고요. 자, 이제 글쓰기 하면은
바로 추가돼서 보일 거예요. 바로 추가되죠. 자, 그 흐름을 아시겠죠? 글쓰기 하면은 여기가 우리가 글쓰기 링크에 건 내용, 적은 내용으로 바뀌는 거고요. 자, 바뀌면서 서블릿을 태우는 거죠. 서블릿 처리가 되고요. 쭉 처리가 되고 마지막에 디스패처를 이용해서 요 list.jsp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응답을 완료하지 않고. 그 이제 얘가 받은 걸 바탕으로 꺼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요 흐름은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자, 일단 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삭제는 지금 2번이 없어서 삭제가 안 돼요. 3번으로 해서 삭제를 해야 이렇게 지워지죠. 자, 여기를 이제 계속 바꾸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됩니다.